안녕하세요. 오늘 컨퍼런스는 강원도 사회혁신 현장의 주인공들이 모여 그간 강원도의 사회혁신 활동을 되돌아보고 향후 사회혁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토론해보고 사회혁신의 주인공인 시민, 활동가, 공공기관, 각자의 역할을 생각해보는 자리입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서도 강원도 사회혁신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과 참여 부탁드려요. 시민, 활동가, 공공기관, 각 주인공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후 자유롭게 토론이 이어집니다. 바쁘시더라도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후 행사가 진행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강원혁신포럼 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강원도 사회혁신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실시간 중계로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컨퍼런스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손영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 행사는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컨퍼런스는 강원도 사회혁신의 현재와 과제라는 주제로 사회혁신의 주인공인 실험팀, 공공기관, 지원조직이 모여 강원도 사회혁신의 과거와 오늘을 되돌아보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각 주체들의 역할은 무엇인지 논의하게 됩니다. 먼저 오늘 컨퍼런스의 순서를 말씀드릴 텐데요. 컨퍼런스 진행에 앞서서 내빈 인사말과 강원도 사회혁신 활동가 감사장 전달이 있겠습니다. 본행사인 컨퍼런스 진행되겠는데요. 이 컨퍼런스는 참석자 소개와 함께 사회혁신 실험팀, 공공기관, 지원 조직 순으로 주제 발제가 있습니다. 발제가 끝나고 나서는 종합토론과 의견 나눔의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시청자 이벤트로 실시간 방송 중에 질문과 또 의견을 주시는 분들께 소정의 상품도 드리도록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내외빈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원혁신포럼 송창근 추진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의 강원혁신포럼 추진위원장 송창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 사회혁신 컨퍼런스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도민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지지와 참여 속에 강원혁신포럼은 2018년도부터 지역의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해 왔습니다. 또한 강원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와 강원 혁신도시의 공공기관과 대학 그리고 지역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으며 강원도와 각 지방정부의 중간 지원 조직과 민간단체 여러분들도 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년 강원 혁신포럼의 정착을 위해 강원도의 다양한 자원들이 함께 노력하여 전국의 8개 광역 단위에서 실행하는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에서 강원도는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강원혁신포럼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강원혁신포럼에 참여한 다양한 사회혁신 주체가 함께 모여 그간 수행한 강원도 사회혁신의 성과를 확산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함께 토론해 보고자 합니다. 또한 토론을 위해 이 자리에 와주신 도민, 행정, 공공기관, 대학, 중간지원조직, 민간단체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사회혁신을 실행에 옮기시고 계시는 분들로 여러분의 말씀 하나하나가 강원도의 사회혁신에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서 호흡을 나누지 못해 아쉽지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은 분들과 인터넷 너머로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위기가 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사회혁신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과 함께 인터넷 너머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가 혁신의 현장에 있는 혁신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혁신포럼 송창근 추진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한석탄공사 유정배 사장님의 축하 영상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민주도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 모이신 이 참석자 여러분, 체인지 메이커이신 사회혁신가들께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현대사회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지역소멸 위기, 또 이웃 간의 갈등에 따른 여러 공동체 붕괴 위기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혼자의 힘으로도 안 되고 또 과거처럼 시장이 독주하는 방식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시민들이 정부와 시장 그리고 공공기관 등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시민 참여를 높이고 그리고 시민들 스스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서 진정한 사회 변화를 끌어내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우리 대한석탄공사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가들의 노력에 그동안 꾸준히 참석을 해왔습니다. 지난 18년도에는 다양한 사회혁신 의제 중에서 특히 발달장애인들을 고용한 사회적 기업이 우리 공사의 공관 1층에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같이 문제를 풀어나가서 장애인 고용 문제 등을 해결해 나갔고요. 그리고 올해는 이제 공유 우산을 원주 시민들에게 지원을 해서 폭염과 폭우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원주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석탄공사는 석탄산업 합리화에 따른 산업 전환의 문제가 가행광산 지역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 전환에 따른 지역 소멸의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큽니다. 그래서 이 지역 소멸의 위기를 우리 공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 자치단체와 함께 노력을 해서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더불어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혁신은 주민이 주체가 돼서 민관 공의 머리를 맞대서 사회혁신의 가치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기 좋은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회혁신의 주체들이 모여서 우리 강원도의 사회혁신의 현재를 진단하고 또 미래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저 또한 사회혁신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강원도 지역사회 혁신의 걸림돌이 뭔지 또 시민이 주도하는 진정한 사회혁신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강원혁신 포럼은 우리 대한석탄공사뿐만이 아니라 강원도에서 강원도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체인지 메이커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의 사회혁신이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사회혁신을 위해서 우리 민관공이 든든한 동맹을 맺어서 공동의 협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민의 삶이 더욱더 행복하고 가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석탄공사 유정배 사장님의 축하 영상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2020년 강원혁신포럼 사회혁신 실험팀의 감사장 전달이 있겠습니다. 11개 사회혁신 실험팀을 대신해서 의제팀 원주 좋은변화 연구회 서광원 선생님 그리고
춘천 별빛사회적 협동조합 최대영 선생님, 그린커튼팀 박한석 선생님 세 분에게 대표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사회혁신 활동가 감사장, 의제명 공유우산 프로젝트, 팀명 원주 좋은변화 연구회. 귀하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반가운 변화를 위한 사회혁신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 주셨으며 사회혁신 활동가로서 더 살기 좋은 강원도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그 뜻을 담아 강원혁신포럼 추진위원회에서 감사장을 드립니다. 2020년 11월 26일 강원혁신포럼 추진위원회 축하드립니다. 부상으로 강원 상품권 함께 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춘천 별빛 사회적 협동조합입니다. 강원도 사회혁신 활동가 감사장, 의제명 사용자 중심 노인회관 만들기, 팀명 춘천 별빛 사회적 협동조합.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그린커튼팀입니다. 강원도 사회혁신 활동가 감사장, 의제명 도심 속 그린커튼, 팀명 그린커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 함께 기념사진 촬영하실까요? 네, 앞쪽으로 서주시고요. 네, 거리 두기를 위해서 살짝 반보 정도씩 떼어주시고요. 정면에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눈으로 활짝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자리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자리를 잠시 정리를 하는 동안 브릿지 영상으로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홍보 영상 잠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없을까? 비어있는 주차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버려지는 쓰레기도 자원이 될 수 있을까? 일상 속 작은 아이디어에 시민들의 공감과 정부와 기업의 참여가 더해져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힘이 됩니다.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작은 불편함부터 함께 해결하고 싶은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면 민간, 정부, 지자체, 공기업이 협업하여 자원을 연결하여 해결해가는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입니다. 강원,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전남, 충남, 충북 8개 도시에서 1,205개의 의제가 발굴되었고 94개의 의제가 협업 의제로 선정되어 실행되었습니다. 비싼 가격의 일회용 생리대와 화학 생리대의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해 강원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다양한 생리대 알림 책자를 제작 배포하여 쓰레기도 줄이고 여성들의 건강 지킴이로 앞장섰습니다. 방치되어 슬럼화되는 빈집을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연결해준다면 어떨까요? 광주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영구 임대주택의 공시를 활용하여 청년 활동가들의 주거와 활동 공간을 만들고 나아가 입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민 공동체 활성화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즐거운 축제에 환경까지 생각한다면 더 좋겠죠? 경남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은 쓰레기 없는 친환경 축제를 위해 에코 페스티벌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에코 페스티벌 인증 제도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대구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은 시민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직접 나서 교통이나 도로 이용이 편리한 장소 데이터와 편의 정보를 공유하는 무장애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로컬 푸드 매장의 식품위생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충북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은 해썹 인증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는 물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대전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은 퇴사나 이직을 고민하는 청년들과 함께 마음 건강과 진로 탐색을 위한 퇴사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공기업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다양한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한 자리에서 모여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비슷한 이제 의견을 가지고 모여서 서로 간에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방의 문제는 곧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수자들이나 이제 소외받는 계층들에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이 대한민국이 좀 더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변화가 모여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우리 곁에 반가운 변화,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 네, 그럼 이제부터 강원도 사회혁신의 현재와 과제, 강원도 사회혁신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좌장과 발제자, 토론자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퍼런스 종합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춘천사회혁신센터 박정환 센터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사회혁신 실험팀 발제자와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공유우산 의제실험팀 원주 좋은변화연구회 서광원 선생님 발제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 중심 노인회관 만들기 의제실험팀 춘천 별빛 사회적 협동조합 최대영 선생님 토론자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도심 속 그린 커튼 의제실험팀 춘천 생명의 숲 박한석 부장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공공기관 참석자 분들이십니다. 먼저 도로교통공단 혁신평가처 장석용 팀장님 발제자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강원랜드 혁신성장팀 남궁창 부장님께서는 온라인으로 함께 토론자로 참석해 주시겠습니다. 인제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하요한 사무국장님 발제자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춘천사회혁신센터 지역사업팀 윤효주 팀장님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합 토론에 앞서서 사회혁신 주제 발제가 있겠는데요. 주제 발제는 실험팀, 공공기관, 그리고 지원 조직 순으로 10분 동안 분야별 발제자 한 분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의 시간이 넉넉하지 못한 만큼 발제자 분께서는 10분 이내로 발제를 마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혁신 실험팀의 발제입니다. 발제 주제는요. 시민이 만들어가는 사회혁신의 모습입니다. 공유유산 사회혁신 실험을 진행했던 원주 좋은변화연구의 서광원 선생님의 발제입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주 좋은변화연구의 서광원입니다. 먼저 저를 강원도 사회혁신 컨퍼런스에 초대해 주신 더 슬기로운 생활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강원도 사회혁신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시민이 만들어가는 사회혁신의 모습이라는 발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얼마 전 진행했던 공유유산 캠페인과 제가 10여 년의 기간 동안 각종 캠페인을 통해 사회혁신을 만들어가며 어려웠던 점, 좋았던 점, 느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를 만났을 때 또는 폭염시 우산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유우산, 제가 공유우산이라는 말을 꺼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으셨나요? 긍정적인 생각보단 부정적인 생각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유우산을 시행해본 모든 지자체 및 단체가 실패했다고 알고 계실 테니까요. 맞습니다. 아직까진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에 일본과 중국 및 많은 나라들이 우산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강원혁신포럼과 함께 진행했던 기부를 통한 공유우산 프로젝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월에 의제였던 열섬 현상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의 일환으로 기부를 통한 공유우산 캠페인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열섬 현상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건물 옥상을 흰색 페인트로 칠하는 쿨루프 시공, 에어컨 실외기 커버 설치로 에어컨 에너지 효율 증대를 통한 사용량 감소 유도, 폭염 시 우산을 사용하여 더위로부터 효율적인 대응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산 및 시간상 가장 해볼만했던 우산을 주제로 실험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주어진 예산으로 우산을 많이 사서 공유우산을 진행하려 했으나 멘토이신 더 슬기로운 생활 이윤한 쟁이님과의 회의에서 혁신적으로 우산통만 준비하고 우산은 기부받아서 진행해보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실행 전 본 의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유우산은 우리나라에서 모두 실패했는데 그걸 왜 하려고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작은 오기가 생겼습니다. 이에 공유우산을 성공시키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 함께할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팀원들과의 회의에서 기부를 통한 공유우산 홍보 영상을 제작, 사람들에게 알리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와 홍보 영상을 제작하기로 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친분 있는 원주시의회 의원들과 모습을 담아 홍보 영상을 제작, SNS에 배포하였습니다. 반응은 생각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또한 LG 헬로비전 영서방송 및 여러 신문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유우산 시행 장소로 원주 문화의 거리 약 300m를 지정하였습니다. 이유는 구상권으로 재래시장이 밀집되어 있고 거리가 해에 크게 노출되어 더운 여름날 쇼핑하기 불편한 지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지정 후 공유우산통 설치 지역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상인회와의 지속적인 미팅을 진행했고 가게 홍보용 영상도 만들어드리고 음식도 팔아드리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우산 기부 참여를 이끌기 위해 우산 기부 챌린지라고 해서 우산을 기부하고 3명을 지정해서 지정받은 분들이 우산을 기부하는 챌린지도 시도해 보았습니다. 또 토요일에 땡스 우산 기부데이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우산을 기부하시거나 우산 기부를 약속하신 분들께 소정의 선물을 드리며 우산 기부 및 공유우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는 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땡스 우산 기부데이를 통해 대략 50여 개의 우산을 기부받았습니다. 기관 및 단체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공유우산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에 대한석탄공사, 원주 봉산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원주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등으로부터 200여 개의 우산을 기부받았습니다. 또한 주 삼양식품 원주공장으로부터 땡스 우산 기부대회 행사에 나눠줄 라면 및 기념품을 기증받을 수 있었습니다. 땡스 우산 기부대회 행사엔 원주시 종이접기 사랑의 전문 봉사단 분들과 원주 가수분들로 구성된 딸기 봉사단에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기부받은 우산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원주시 종이접기 사랑의 전문 봉사단 분들과 함께 우산에 잘 쓰고 잘 반납이라는 문구와 희망 메시지를 적는 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겨울철 관리 문제로 고민하다 10월 23일 공유우산통을 회수하러 갔을 때 상인회 및 상인들께서 좀 더 두었으면 좋겠다,
상인회에서 관리하겠다는 등의 의견을 주셔서 현재 조율 중입니다.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유산을 위해 내년에는 각종 조합 및 기관단체와 함께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제가 공유산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 읽었던 내용 중에 대형마트 쇼핑카트 이야기가 있어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억하시듯 처음 대형마트에 쇼핑카트가 도입되었을 때 주차장은 온통 쇼핑카트 무법 천지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쇼핑카트가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100원의 마법이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쇼핑카트를 제자리에 정리하기 위해 고안해 놓은 혁신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쇼핑카트에 동전을 넣지 않아도 정리가 됩니다. 시민의식이 그만큼 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공유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원주 좋은변화연구회 회원들은 공유산이라는 사회혁신을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산 기부에 동참하고 사용 후 반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민의식이 훈련되고 정착되어 사회혁신으로 만들어지리라 믿습니다. 기부를 통한 공유우산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최초, 세계 최초로 성공 사례로 기록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으로 사회혁신을 하며 어려웠던 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가족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돈도 안 되는데 왜 자기 돈과 시간 써가며 하는지, 그렇게 돌아다닐 시간 있으면 집에서 청소나 한 번 더 하고 아들 공부나 좀 더 봐주고 해야 하지 않냐, 그리고 계속 활동하고 그러는데 주변에서 선출직 나가라고 하느냐 묻는데 그런 소리 듣기도 싫다, 그냥 좀 조용히 지내면 안 되는지였습니다. 뭐를 위해 내 시간, 내 돈 써가며 좋은 일 한다고 돌아다니는지 누가 크게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둘째, 시간이었습니다.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하고 정해진 근무 시간과 정해진 휴무일을 기준으로 그 외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데 그 외 시간엔 놀러도 가야 하고 듣고 싶었던 교육이 있으면 교육도 받으러 가야 하고 부모님이든 친구들 만남도 해야 하고 캠페인 하나 기획하고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쩔 땐 한 달에 하루도 나를 위해 날이 없이 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셋째, 요즘 한참 유행하는 거버넌스 구축하기입니다. 거버넌스의 사전적 의미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주어진 자원을 제약하에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제반 장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캠페인 기획하고 함께할 단체를 만나서 설득하고 조율하고 업무 분장하고 등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함께하기로 한 분들을 모아도 내가 원하는 기대치에 맞게 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할 경우 관련 단체, 언론사 참여는 거의 포기합니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협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주말이 좀 더 효율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평일날 캠페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넷째, 자금 마련입니다. 아무리 작은 캠페인을 기획해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남의 주머니에서 돈 10,000원 받는다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급한 대로 사비로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음향 같은 하드웨어적인 게 필요하면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협찬도 많이 받아보고 했습니다. 근본 강원혁신 포럼에서 이노랩으로 선정돼서 비용을 지원받았는데 신세계였습니다. 다섯째, 인원 참여 유도입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캠페인을 진행하려면 함께할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다들 바쁘고 실질적인 본인 일이 아니다 보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하는 일이 참 힘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어려움은 지금도 숙제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풀어나가며 혁신을 만들어가는 게 시민이 만드는 사회혁신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사회혁신을 하며 좋았던 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캠페인을 기획하고 그 캠페인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고 도움이 필요한 것에 도움이 되어주거나 목표한 대로 좋게 변화되고 이런 일을 통해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여기서 오는 성취감과 만족감은 제가 좀 더 의미 있는 사람으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순간순간입니다. 2010년에 평범한 직장이었던 제가 우연치 않은 기회에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공식 서포터즈인 동사무회 기획국장 자리를 맡게 되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및 개최를 위해 기획하고 실행한 수많은 캠페인들, 그 캠페인들이 도움이 되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에 큰 역할을 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공 개최를 이루었습니다. 그때가 제겐 제 평생 최고의 기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점보다 좋았던 점이 크기에 지금도 이렇게 세상을 좀 더 이롭게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사회혁신을 하며 느낀 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회혁신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참 매력 있습니다. 누군가 해야 할 사회혁신인데 그 누군가가 내가 되어 그 사회혁신을 하기 위해 고민하고 실행계획을 세우고 함께할 사람들을 찾아 팀을 꾸리고 세상을 좀 더 좋게 변화시키고 무언가를 좋게 변화시키는 역사적인 순간에 내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 참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혁신은 변화시키고자 하는 관심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혁신을 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들을 도와주시기 위해 모이신 각 기관 및 단체들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왕 도와주시는 거 실행비 외에 성과비식의 비용도 좀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한 캠페인이나 사업이 정량적, 정성적 평가에서 성과를 이뤘다고 판단되었을 때 조금이나마 금전적 보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금매골이라는 고사성어를 보면 죽은 말도 천금으로 샀다고 하물며 살아있는 말이라면 어떠가 하겠냐는 말이 있습니다. 또 논어자로편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섭공이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 사회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게 하려면 지금 노력하는 사회혁신가들이 기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공유 우산으로 사회혁신의 시작을 이끌어내고 계시는 서광원 선생님의 발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공공기관에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사회혁신에서의 공공기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도로교통공단 장석용 팀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장석용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발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바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혁신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석용이라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존경받는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공공기관의 사회혁신 주요 사례를 통해서 추진 방향을 조언하는 방안으로 순서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국민의 인식이 존경받는 기업이란 복지를 개선하고 해외 진출을 통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많은 수익을 내서 주주와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는 기업이 존경받는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현재에는 급격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경영 효율화와 신규 사업 육성을 통해서 발생한 이윤을 사회 소외계층이나 필요한 곳에 재투자를 하는 기업이 존경받는 기업이고 특히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은 그 책무가 일반 기업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의 사회혁신은 이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공공기관도 사회혁신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요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소속돼 있는 곳이 강원혁신도시인데요. 강원혁신도시에는 10개 기관이 함께 혁신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각각의 기관들은 아주 특이한 업무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관광과 레저 영역, 자원과 에너지, 의료보건, 특히 저희 도로교통공단은 안전과 교통이라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2018년도에 함께 지역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관장분들께서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사회혁신은 저는 개인적으로 담당자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기관장들의 적극적인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관장들이 먼저 물꼬를 터주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담당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관 간이 하고 있는 사회혁신에 대해서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서로 함께 참여하고 공유를 통해서 벤치마킹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강원혁신 포럼 의제와 연계해서 몇 가지를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텀블러가 최근에 많이 이렇게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함께 혁신도시 내에 있는 기관들이 텀블러를 공유하고 심지어 머그컵이라든지 이런 거를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나눠주는 그런 사업들을 실행함으로써 일회용 쓰레기를 줄이는 작전을 2018년도에 제일 먼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분들이 일회용으로 나오시는 그런 그 생리대를 쓰시다 보니까 많은 트러블도 생기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여성 청소년들에게 N번방 사건이라든지 또는 친족 간의 성범죄들이 아주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주경찰서 그리고 그 발제한 퀸즈스토어
그리고 사회적 기금 모금 협동조합과 함께 저희가 이 여성분들에게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도 막으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회공헌 활동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근에 많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디지털 기기의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는 하나원이라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 곳이 있는데, 이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교육이 안 되니까 이런 디지털 기기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는 4년 정도 지나서 폐기되는 컴퓨터들을 4,000대 정도를 모집을 해서 이거를 매각을 통해서 그 수익금으로 새로운 PC를 사서 설치를 해주는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PC들을 리퍼 PC로 개조를 하면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이런 사회 혁신을 좀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생리대를 통해서 확대를 해서 핑크박스라고 해서 중학생이나 여학생들에게 11가지 보건용품이 들어있는 이런 물건들을 나눠준다든지, 또는 요즘에 코로나19로 재택근무나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면서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이라든지 또는 심리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심리치료를 받는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디지털 기술이 많이 지금 필요해지는데요. 세계 최초로 디지털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만든다든지 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대통령 표창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극 행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강원 이 사회혁신을 위해서 강원혁신 포럼에 바라는 점 몇 가지를 함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공기관들이 사회혁신을 위해서는 새로운 업무를 하기보다는 각 기관이 제일 잘하는 업무를 이 지역 문제 해결과 함께 연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도 함께 포함해서 복합식으로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그것을 공공성과 공익성을 기준으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리고 사회혁신을 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 5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경우에 우리 기관만이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통안전 마을 만들기라든지 그린라이트 캠페인이라든지 모금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다양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텀블러 대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공유경제를 활용해서 원래는 하이바라 그래서 PM의 헬멧을 공유하는 사업이라든지 짜장면 배달 그릇을 공유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새로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지역 문제 해결에 공공기관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모소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있는데요. 이 대나무는 4년 정도는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정성을 들여도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5년째가 되면 이 대나무는 하루에 30cm씩 자라기 시작해서 6주 만에 울창한 대나무 밭을 만들게 됩니다. 공공기관들이 사회혁신에 지금 뛰어든 지가 이제 2,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 2년 정도 더 지켜봐 주신다면 이러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혁신포럼에 저희 공공기관들이 바라는 점은, 혁신도시는 원주에 있고 이런 혁신과 관련된 시민단체들이 춘천에 많이 계시다 보니까 공간적인 거리를 좀 극복하기 위한 그런 소통 채널이 조금 더 필요하고, 춘천과 원주 외에 인제라든지 강릉이라든지 삼척이라든지 이런 지역과의 매칭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과의 협업이 중요한데, 이러한 장애 극복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많이 소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강원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어서 시설물이 방치되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강원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과 이렇게 협업을 해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들이 자신들의 업무를 제일 잘하는 업무부터 시작해서 사회혁신을 시작한다면, 지역 주민과 소통을 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장석용 팀장님 감사합니다. 사회혁신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역할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발제로 지원 조직에서 발제를 해주시겠는데요. 강원도 사회혁신 지원 조직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인제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하요한 사무국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인제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하요한입니다. 오늘은 지역 사회혁신에 대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져 있고 온난화를 통해서 기후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경제력 악화를 통해서 소득 불균형 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지역 문제 발생을 통해서 주민 간의 갈등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회혁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혁신의 단계를 지켜보면 지역 문제 인지를 주민들이 먼저 인지를 하고 이 문제 인식된 문제들을 컨설팅이나 의제 발굴 및 구체화를 통해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을 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조직 구성을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실험을 통해서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이 실험 과정 안에 협업 시스템을 조직하고 실험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협업 체계의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결과 도출 및 공공기관 매칭 사업을 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업화에 대한 얘기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에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은 관주도의 중앙 집권적인 방식에서 탈피하고 지역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역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동체적 활성화를 통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역 자치단체 간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이고 민간 영역에서는 생활 안에서 문제점 발견 및 민원 제기를 의제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로컬 자원 발굴과 공동체 역량 강화를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해내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입니다. 사회혁신 활동에 대한 지역 주민, 지역 활동가, 행정이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상황에 맞는 의제 발굴 및 활동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행정과 사회혁신 주체 간의 소통과 역할 배분에 중점을 두는 역할 그리고 모니터링 및 컨설팅 확대를 통해서 새로운 의제 발굴을 계속적으로 발굴해내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또 더군다나 의제에 맞는 주민 역량 강화 교육도 같이 시행해야 되고 같은 실험 주제라든가 유사 혁신 주체 간의 연대와 협력 추진 및 거기에 맞는 지원을 추진해야 합니다. 또 디지털 보급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 강화 및 지원을 시행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화에 따른 마을 공동체라든가 사회적 경제 기업 등의 영역에 진입할 때 지원을 하고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중간 지원 조직이 그 중간 역할,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환경 변화에 보면은 사람이 회피되고 두려움의 세상으로 전락돼 생필품 사재기 현상 그리고 임시 보호생활 시설 등으로 인한 갈등, 마스크 미착용자 배척 현상, 코로나 우울증과 콩콩 확산 등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역 공동체 붕괴에 따른 다양한 사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사회혁신 활성화를 통해서 해결해내고 여기에 따라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은 일자리가 감소되고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빈부격차, 취약계층 증가, 디지털 소외계층이 발생됐을 때 사회혁신을 통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양극화 해소, 상호협력, 사회연대를 통해서 상생과 나눔 방식의 실현을 통해서 삶의 질을 혁신시키는 방향을 중간 지원 조직이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 해야 되는 역할은 민간주도 민간 영역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행정이 하고자 하는 역할 이것들을 협력하고 소통하고 연계하고 조정하고 지원해서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서 하나의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풀어내고 앞으로 지속 가능한 다시 발생되지 않을 문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하요한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지원 조직의 역할 앞으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제해 주신 세 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지금부터는 종합 토론과 이어서 질의응답 및 의견 나눔의 시간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후부터의 시간은 종합 토론 좌장이신 춘천사회혁신센터 박정환 센터장님께서 진행을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박정환 센터장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합토론의 진행을 맡은 저는 춘천사회혁신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강원혁신 포럼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을 통해서 제안된 지역 의제들, 그다음에 그 지역 의제들을 통해 도출된 사회 문제들을 좀 해결하는 실험 과정들을 쭉 거친 이후에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협업 구조들, 그다음에 이제 실험상에서 앞에서 발표해 주셨던 서광원 선생님 같은 그 사회혁신가 분들의 겪었었던 실제적인 경험들을 좀 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이 왜 이런 사회혁신 활동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중간 지원적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누는 시간을 앞으로 한 1시간 정도 같이 진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그 앞서 세 분의 발제를 들었고요. 각 그 주제별로 실행팀, 그다음에 공공기관, 중간 지원 조직의 발제에 대해서 또 이제 토론자분들이 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이제 먼저 이야기가 나왔던 게 접근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혁신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되려면 가장 두드러지게 여겨지는 것이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이 모여야 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의제를 제안하고 실험을 시작할 그 실험자들, 제안자들이 먼저 이제 많아져야 된다는 게 가장 우선시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네, 그 춘천 생명의 숲의 박한석 부장님 토론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춘천 생명의 숲은 여기 토론자라도 참여하고 계시지만 실제로 올해 그 이 혁신 포럼의 실행팀으로 참여하고 계시죠. 이제 도심 속의 그린 커튼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지금 뭐 열섬 방지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온난화 방지와 관련된 솔루션을 제시해 주셔서 실행팀에서 같이 참여를 해주고 계셔서 아마 현장에서 느끼는 뭐 여러 가지 조금 더 좀 나아져야 될 점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강원혁신 포럼과 같은 이런 주민주도의 사회문제 해결형 실험들이 좀 많이 강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지원 조직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에 좀 대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좀 강화되어야 하는데 그냥 이제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고 찾아와라가 아니라 찾아가는 사업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사업을 좀 이제 문제의 정의나 의제들을 좀 세분화하고 분류화해서 정확한 타겟팅을 통한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하고, 행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시민들이 주도하고 시민들이 좀 자율성이나 역량들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좀 간소화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외에 또 여러 가지 지점들이 좀 논의되고 지적될 수 있을 텐데요. 그건 이제 추후에 나오는 전체적으로 이제 토론을 좀 들어보고 종합 토론에서 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 실행팀의 발제, 그다음에 실행팀에서 느끼셨던 점들을 하면서 토론자분이 한 분 더 계신데요. 춘천 별빛 사회적 협동조합의 최대영 팀장님이 오늘 나와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 춘천 별빛 사회적 협동조합도 지금 올해 그 실행팀으로 참여를 하고 계셔서 현장의 얘기들을, 또 다른 얘기들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영 팀장님, 그 발제에 대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춘천 별빛 사회적 협동조합 나이 들기 좋은 마을 팀장 최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아까 앞서 그 발제자가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도 좀 느낀 게 좀 많이 있는데요. 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저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략 한 4가지 정도인데요. 간략하진 않네요. 4가지 정도인데요. 그 첫 번째가 일단은 참여 과정에 대한 저는 좀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그 참여를 저희가 이번 강원 혁신 포럼에서 하는 사업에
3번의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 과정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 아쉬움은 뭐냐면 좀 이게 서로 간에 그 참여했던 분들은 다 문제 해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같이 상호 이야기나 소통을 통해서 좀 주제를 더 구체화시키고 그리고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과정으로 좀 이루어지면은 나중에 그 만약에 선정이 될 때 서로 협력하는 속에서 좀 선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이후에는 좀 그런 참여 과정이 조금 더 협력하는 과정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과의 협력 부분인데요. 현재는 그 공공기관의 협력을 추후에 매칭데이처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참여 과정을 조금 더 길게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공공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함께 실험을 같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이후에 그 오히려 성과 결과 공유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좀 풍성하게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이거는 좀 망설였는데 말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래도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 일단은 그 혁신에 대한 용어들입니다. 용어. 그러니까 용어적인 것들이 너무나 유행처럼 이렇게 좀 진행이 되는데 전달이 다수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같이 좀 약간 중년을 지나서 이제 노년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접근하기에는 좀 되게 수월하지 않아서 그런 노력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쉬운 말로 그리고 누구나 좀 알아먹을 수 있는 말로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희가 그 활동하는 데 있어서 좀 그 아까 처음에 얘기하고 좀 맞물리는데요.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좀 화상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강원도가 좀 워낙 넓다 보니까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좀 화상을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맺고 아이디어를 좀 제공하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더 이후에 좀 더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그 오늘 토론자분들께서 특히 이제 실행팀 토론에 관한 발제에 관한 토론자분들이 발제에 대한 내용보다는 전부 다 이제 같이 이 그 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과정에서 느끼셨던 점들을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조금 후에 조금 더 좀 그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영 팀장님이 말씀해주신 거는 지금 올해 그 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 참여하면서 느꼈던 아쉬움들 4가지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선정 과정에서부터 좀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직화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공공기관하고 자원 연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용어들이 너무 어렵다. 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고 지금 감염병 시대다 보니 좀 비대면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후에 이 종합 토론에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토론자 분은요, 지금 이 중간 지원 조직에 대한 발제에 대한 토론을 먼저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지금 장석영 팀장님의 발제에 대해서 강원랜드의 남궁창 부장님이 토론을 좀 해주기로 하셨는데 지금 줌 연결이 좀 원활치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윤여주 팀장님의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 사회혁신 활동가들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에 대해서 윤여주 팀장님의 토론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주 팀장님.
일단은 저희가 이 본 행사 전에 중간 지원 조직들이 함께 모여서 지원 조직의 입장에서 강원도의 사회혁신과 관련된 역할 그리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나눈 게 있어서요.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 드리고 발제문과 관련돼서 좀 고민되었던 지점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옆에 계신 인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있으신 하유왕 국장님하고 그다음에 삼척도시재생센터에 있으신 심윤보 선생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눴었는데요.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좀 어려움이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사실 사회혁신과 관련돼서 이제 어떤 필요한 문제를 가지고 시민분들께서 들어오시긴 했는데 이 시민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방향, 방식 이런 것들이 중간 지원 조직 입장에서는 좀 더 다른 것들, 다른 관점들 좀 더 확대돼서 고민되었으면 하는 방향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이제 나누는 과정에서 중간 지원 조직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들이 좀 수용이 안 되는 듯한 느낌을 받고 또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시민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를 충분히 생각하시는 대로 실패해도 괜찮은 그런 실험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조정되는 부분에서 좀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눴었고요. 그러면서 중간 지원 조직들이 시민분들이 참여하시는 사회혁신과 관련된 어떤 지원 활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들었었고 이런 고민들을 하는 과정이 어떠한 그것을 수행하는 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수용의 문제 포함을 해서 중간 지원 조직들이 저마다 하고 있는 사회혁신과 관련된 활동들에 있어서 좀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이제 얘기 나눌 수 있는 네트워크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간의 정함이 있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대상자 발굴에서 중간 지원 조직들이 좀 더 많으신 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행정의 과정이라든지 절차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원 조직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에 맞춰서 좀 운영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다 보니 계속 유기적인 네트워크 처음부터 어떤 각을 잡고 목적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천천히 풀어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이 저희 앞서서 진행됐던 간담회에서 나왔었고요. 발제문 해주신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거는 대부분 이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성환 선생님 발제해 주신 내용이었었는데 이제 지금 노력하는 사회혁신가들이 기뻐할 수 있는 강원도의 사회혁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캠페인을 통해서 뭔가 그러니까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에 내가 기여하고 함께 기여한 것에 대한 기쁨 이런 것들이 계속 활동을 하시게끔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 체계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다른 사례들을 보면 아이디어나 아니면 성과를 잘 낸 곳들에 대해서 상금을 주는 방식으로 많이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물질적인 그런 보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심리적인 보상이라는 것들도 되게 크게 이제 사회혁신과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는 동기로 작동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동기들은 사실 이제 눈에 보여주기 좀 쉽지 않은 거고 결론이 나야만 또 얻게 되는 과정도 좀 있어서 참여하시는 사회혁신가들과 관련된 보상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좀 논의들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마을, 그러니까 뭐 도시재생이나 마을자치, 마을공동체처럼 마을을 주체로 한 조직들,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조직들, 이제 기존의 주체들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많이 지금 사회혁신 쪽과 결합도가 있는데 그 이외에도 지역 안에 크고 작은 커뮤니티 단위의 그런 소모임들이 사회혁신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사회혁신가이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사회혁신 내지는 어떤 필요나 뭐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동기들을 어떻게 함께 이루어지게 나가끔 할 거냐 그런 환경과 관련된 부분들도 좀 고민되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그 참여 동인기에 맞는 중간 지원 조직들의 조금 더 세분화된 운영 지원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공공 지원 사례나 이렇게 보면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는 팀이 있으시고 그렇지 않고 거냐 중간 지원 조직에서 당연히 이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아까 서광원 선생님 말씀 속에서도 뭐 돈이어도 좋지만 어쨌든 기쁘게 해야지 계속 일을 할 텐데 그 방안이 뭐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중간지원 조직의 속에서도 이제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는 어떤 것이겠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 세 분의 발제와 그다음에 지금 그 세 분의 토론자분들이 지금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과정이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토론회가 있기 전에 식전 행사로 각 영역별로 뭐 실행팀, 공공기관, 지원조직별로 이제 간담회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영역에 계신 분들이 모이셔서 오늘 토론회에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될지 먼저 좀 논의를 거친 다음에 나온 의견이라 오늘 그 이 토론자들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좀 모아진 의견이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자가 아직 그 한 분이 좀 남아 계세요. 공공기관에서 지금 그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은 어쩌면 공공기관이 제일 중요한 핵심 키 플레이어거든요. 공공기관의 자원들을 문제 해결을 시민들이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최근에 뭐 사회적 가치에 관한 기본법이 법안이 또 발의되기도 해서 공공기관들도 많은 부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강원도에도 많은 공공기관들이 그 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앞서서 발표해주신 도로교통공단의 장석용 팀장님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횟수로 한 세 번째 제가 뵙는데 아주 매번 이 그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들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오늘 그 토론자로 나서 주시기로 하신 강원랜드에서도 되게 많은 지원과 활동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랜드의 남궁창 부장님께서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그 줌 연결이 원활치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저기 얘기를 진행하면서 연결이 되는 대로 남궁창 부장님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그 발제자분들께서 토론자들의 얘기를 쭉 들으셨는데 아마 공감 가는 얘기도 있고 조금 저건 좀 뭐 그 현장하고 중간 지원 조직의 얘기는 현장하고 좀 다른데 뭐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이제 들어보시고 나서 발제자분들께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하실 내용들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그 질문들 토론 내용들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광원 선생님 어떠세요? 지금 그 별빛이나 또는 이제 춘천 생명의 숲에서 하고 계신 실험들 속에서 느끼신 점들을 한번 들어보셨는데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그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이제 사전 미팅을 하면서도 같이 공유했던 내용인데요. 그 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치도 굉장히 다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은데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강원혁신 포럼이나 이런 데 오시는 분들 자체가 다 관심이 있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도 영향이 있겠지만은 만남이 너무 작다 보니까 서로 조금 더 화합하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서로 고민하고 예를 들어서 뭐 행정적인 부분이 어려우시면 그런 부분들을 또 조금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없었던 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작은 변화들이 세상을 조금 더 이렇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고 참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소통 부족 문제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협업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자원 연계 중요하다. 모여서 같이 해야 된다. 뭐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모여서 일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소통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서로 간의 입장 차이도 또 좁혀 나가야 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되게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이제 저희 그 사회혁신이라고 얘기되는 이 지금 이런 활동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이 같이 나누고 경험하고 지지하고 연대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이 소통을 좀 강화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될 텐데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또 이후에 계속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석용 팀장님 앞에서 토론자분들 말씀 듣고 그 어떤 소감이나 추가적으로 뭐 답변하실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공공기관의 특성을 일단 일반 시민분들하고 좀 공유를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든다면 대표적인 예가 어떠한 사회 혁신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자원이 특히 뭐 비용이 그 수반이 되는데 이 비용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이제 민간 기업처럼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통 4월 달에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을 짜게 됩니다. 근데 저희가 원래 3년째 지금 강원혁신 포럼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오픈 테이블이라든지 심화 워크숍을 통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이거를 이제 리빙랩을 통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5월이나 6월, 7월 달에 의제를 발굴할 때는 이미 그 다음 연도 예산이 이미 확정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텀블러 공유 대작전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아이디어를 저희가 매칭은 했지만 그거는 실제로 사업으로 추진해 보기 위해서는 그 다음 연도가 아니라 다다음 연도, 즉 2년 후에 진행이 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공공기관들도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좀 활용하지만 그 활용에 대한 유연함이 조금 부족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시민분들과 공공기관이 첫 해에는 기반 조성이라든지 정책이나 이런 걸 마련하고 실행 계획을 좀 더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작성을 하고 실행력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 연도 두 번째 해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공기관들은 이제는 사회혁신이 진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문제 또는 사회혁신을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공공기관들이 국민들에게 그 베풀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은 알아두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그 사회혁신 여러 그 프로그램 중에 사업 중에 가장 이제 좀 독특한 부분, 그다음에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공공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공기관이 이제 지역별로 많이 이제 그 분포가 되어 있기도 하고 지역균형 발전에 의해서 혁신도시도 조성하고 많이 이제 내려와 있기도 한데요. 특히 이제 강원도와 같이 나름 이제 좀 수도권에 비해서 취약한 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행정하고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참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도 기반들이 좀 이제 막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 이제 도로교통공단뿐만 아니라 여러 공공기관들이 참여해주고 계신데 강원랜드도 지금 열심히 좀 참여해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멀리 지금 정선에 계시죠? 정선의 사무실에서 오늘 토론회를 보시면서 또 이제 이 토론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그다음 공공기관의 입장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는 그 자리가 좀 마련이 됐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됐나요? 예, 강원랜드의 남궁창 부장님 좀 연결을 해서 공공기관이 사회혁신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오늘 토론회에서 좀 얘기해 주신 부분, 들으신 부분들에 대한 소감을 좀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창 부장님 연결이 될까요? 네. 소리가 들리시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랜드 혁신성장팀의 남궁창 부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터넷 환경이 안 좋을까봐 지금 재택근무를 하면서 집에서 지금 준비를 했는데 2번 시간에 끊겨서 제가 다 얘기를 못 들어서 했던 얘기를 다시 할지 모르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2020년도에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이라는 곳을 들어가서 참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들이 어려운 점 또 진행하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하면서 저도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사회활동가 분들이 하고 싶은 일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리고 하나라도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강원랜드 공공기관 입장에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를 고민하다 보니까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랜드 입장이 아니라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활동가 분들을 도와드리고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또 강원랜드 자체 내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로 생각을 한다면 저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2020년도에 지금 매칭 작업이 끝나서 비치코민 관련해서 강원랜드가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바다에 나가서 쓰레기를 줍고 그것을 재활용화하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사회
그 행사로 진행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스스로 그걸 극복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내년도에 저희 강원랜드하고 관광공사하고 다 같이 공공기관이랑 더 크게 또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을 그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즐겁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매칭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2021년도, 22년도 계속적으로 지금의 진행되는 과제와 더불어 신규 과제도 더 알차고 그리고 발전적으로 키워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궁창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중요한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공공기관도 고유의 목적 사업을 공익성을 가진 공공성을 가진 목적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사업을 우선시하고 하면 이걸 왜 해야 되지? 강원랜드가 왜 비치커밍 같은 해양 쓰레기 수거하는 활동을 왜 지원해야 되지? 도로교통공단은 왜 텀블러를 지원해야 되지? 이런 의심이나 또는 이제 다른 그런 것들이 이제 생길 텐데 말씀처럼 이제 그게 단순히 공공기관의 목적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내지는 전 지구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런 문제의 사용자의 일원으로서 좀 같이 참여한다면 좀 다른 태도나 다른 방향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좀 가능하면 공공기관이 이 본연의 목적 사업에 맞게끔 의제들을 설정하고 연결해 주는 게 가장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서 아까 도로교통공단에서 말씀하셨던 장성 팀장 말씀하셨던 운전면허와 관련된 탈북한 이탈 주민들의 운전면허 관련된 그런 사업이라든지 재밌는 사례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지금 세 분의 발제자 그다음에 네 분의 토론자의 얘기들을 이제 모두 이제 들어봤습니다. 몇 가지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실행팀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본인들의 시간과 노력을 적극 투입하면서까지 좀 나서서 운영을 해봤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소통을 위한 노력도 원활치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좀 많이 해주셨고요.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의제와 관련해서 많은 지원 활동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공공기관이 단순히 자신들의 목적 삼아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 그다음에 주민들의 필요에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왔다. 거기에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장석영 팀장님이나 남궁창 부장님이 많이 노력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요. 중간 지원 조직은 좀 새로운 방법론, 실행팀들을 효율적으로 목적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론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보상 체계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같이 진행해야 될 것 같고 동기부여를 위한 어떤 과정들을 좀 설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이 사회혁신이라고 하는 게 아직 한국 사회에 들어온 게 얼마 안 됐잖아요. 매번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외국 사례로부터 좋은 게 있으면은 빨리 가져와서 빨리 확산시키고 빨리 결과를 보려고 하는 그런 좀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도 그랬고 지금 사회혁신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 이제 5년도 채 안 되는 그런 기간 동안 되게 많이 확산이 되고 곳곳에서 지금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기도 하고 독려하기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10년 넘게 연구되고 그다음에 또 실행해봤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하고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급속도로 좀 운영해봤던 경험들하고 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보완해야 될 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좀 제안을 드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보상 체계에 대한 얘기가 중간 지원 조직하고 실행팀에서 이제 같이 나왔었거든요. 도대체 사회혁신가들 서광훈 쌤이나 최대훈 쌤이나 박한석 선생님들이 왜 여기에 아무것도 주는 거 없는데 돈 10만 원 주지도 않는데 왜 이걸 하시게 되셨는지 그다음에 또 보상 체계가 좀 마련된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그다음에 어떠한 수준, 어떠한 정도까지 좀 보상 체계가 되면 시민들의 문제 해결 노력들이 좀 많아지겠다 이런 의견을 좀 잠깐 듣고 싶거든요. 저기 성환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회혁신 활동가들의 보상 체계 어떻게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명예가 그렇게 생기는 것도 아니면서도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인 것 같습니다. 그 아주 작은 성취를 통해서 거기서 받는 그 희열, 그거는 조금 더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거가 생기는 거고요. 제가 그 꿈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한테 존경받는 아빠가 되는 게 꿈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존경받는 아빠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상 체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저보다도 이게 가족을 설득하는데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그 왜냐하면은 어떤 행사 한번 하려고 하도 제 돈을 막 쓰는데 그 나중에 당연히 들키게 되죠. 들키면은 뭐 하는 짓이냐, 예,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이거는 예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오죽하면 제가 저희 집사람도 데리고 제가 혁신 포럼에도 데리고 와보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나름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를 보여도 예, 안 됩니다. 네. 그 현실적인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한석 부장님도 네. 일단 좀 먼저 오해를 하나 풀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것이 개선점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것을 이제 주제화시켜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실험에 참가한 팀들이 마치 이제 어떤 개선점 위주로 많이 이제 느낌을 가졌던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사전 회의를 하면서 사전 논의를 하면서 굉장히 긍정적 평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비를 주고 그리고 그 지원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됐을 때 그것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느낌이 많이 있었다면 이 리빙랩에 참여했을 때는 그것과는 성격이 매우 많이 달랐다라는 것을 모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개선점이 잘 지켜졌을 경우에 더 많은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개선점 위주로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작은 오해를 먼저 풀고 가고 싶고요. 보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보상이 어떤 물리적으로 되게 큰 보상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참여했었던 게 이런 거죠. 이런 문제가 느껴져.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라고 하는 것을 이 지원 조직이 그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그거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잘 됐을 땐 야 우리 너가 생각한 대로 하니까 정말 잘 됐어. 라고 하는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실패했을 경우엔 정말 좋은 시도였어. 그리고 향후에도 되게 좋은 자료로 남을 거야. 라는 보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보상이 아니라 저희가 이것에 참가한 것은 저희의 어떤 자기만족 얘기도 하셨지만 저희의 작은 바램 때문에 참여를 했었던 것이거든요. 그 바램에 충족되는 것이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과적으로 이것이 실패했고 성공했고 그렇게 정량적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했었던 실험들이 하나의 의미로 남게 되는 것 그것이 보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대영 선생님도 개인 돈 많이 쓰셨나요? 이 프로젝트 하시면서? 저는 그 서강원 대표님 아까 얘기하다가 자부담 100만 원이나 쓰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는 안 썼고요. 그래도 사실 항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소소하게 쓰는 것들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좀 이야기 들으면서 똑같은 생각인데 사실 이거는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욕구가 있어서 진행하는 거라 일정 정도의 그러니까 활동비 정도 그냥 이렇게 정말로 거기에 이렇게 쓰일 수 있는 돈 정도로 또 저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될 거라 생각 안 해요. 만약에 그게 이제 학대화가 되고 확산이 되는 가정이 된다면은 그래서 아주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정말 인건비가 이렇게 필요한 거겠지만 지금 어쨌든 실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헌신과 열정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이제 뭐 비용 처리에 준하는 이런 보상보다도 이제 이런 그 사회혁신 활동가 분들의 그 바램, 그다음에 보고자 하시는 목표 이런 것들이 좀 잘 드러날 수 있고 좀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좀 환경이 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보상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조금 더 구체적인 금전적이던 아니면 이제 그게 비금전적이지 않은 경험적인 보상이든 어떤 보상이든지 좀 이게 명확하게 좀 보여져야지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외국의 사례를 봐도 이게 사회혁신 그래서 이제 주민들의 필요나 뭐 니즈들을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한다 뭐 이러면서 많이 참여들을 하시는데 결국 지쳐서 나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는 모델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도 많은데 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할들을 하시는데 좀 중간 지원 조직이 많은 역할들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하요한 사무국장님 어떠세요? 지금 이제 이런 현장에서 실행팀들의 얘기를 좀 들으셨는데 지금 이제 앞서서 역할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도 해주셨고요. 지금 뭐 보상과 관련해서 또는 이제 동기부여와 관련해서 어떠한 좀 대안들이나 새로운 방법들에 대한 견해가 있으시면 잠깐 들어보고 싶습니다. 중간 지원 조직이 해야 되는 역할은 그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 과정에 있어서 그 의제를 발굴해내시고 실험하시는 분들이 해결 과정을 위해서 가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최대한 편안하고 해결할 방법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게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갖고 있는 프로세스와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이 된다 그러면 중간에서 의견 제시를 통해서라도 그거를 해결하고 그거를 최대한 실험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중간에 매개체 역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해결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주고 같이 고민하고 의견을 나눠주는 것이 중간 지원 조직이 꼭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간 지원 조직이 많이 힘듭니다. 사실은 이제 이 사업을 주체하는 정부 부처의 요구나 요청, 그다음에 지자체와의 협의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요. 요즘 보수적이다 보니 또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고 또 현장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대응도 해야 되고 그래서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게 좀 그 뭐 보상과 관련해서 동기부여와 관련해서 뭔가 좀 얘기가 좀 진행이 되려면 예산 지원, 정부의 예산 지원으로부터 좀 많이 벗어날 수 있는 제도적인 구조가 좀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글쎄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이 강원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 6개 지역인가요? 8개 지역이요. 8개 지역에서 지금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주, 대전, 뭐 대구, 그다음에 또 어디죠? 뭐 대전도 있고요. 각 지역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나 필요들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분들이 스스로 해결책을 제시해보고 실행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또 강원도 나름대로의 그 문제와 과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10개의 실행 과제들 보면 해양 쓰레기 문제서부터 코로나 시대에 이런 마스크와 관련된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또 뭐 작년 의제 보면 평화지대 구축과 관련된 문제, 관광과 관련된 문제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 강원도만의 문제,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민들이 가지고 해결해야 될 주요한 필요들이 어떤 걸까라고 하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전체 국가 이 우리나라 전체를 또 이제 포괄하기도 하시고 강원도 전체를 또 많이 보기도 하실 텐데 장성 팀장님 어떠세요? 이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 그다음에 도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뭐 필요들, 새로운 필요들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식전 행사로 토론회 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일단은 강원도 같은 경우에 그 관광 산업이 그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일자리가 많이 없다 보니까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대부분 강원도를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강원도에 일단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나마 있던 관광산업과 관련된 일자리조차 원래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이 줄면서 거의 이제 문을 닫으니까 이제 청년들이 더 많이 떠나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그 지역 경기가 또 안 좋아지니까 이제 상인들도 문을 닫으시고 군부대 또한 외부로 이전을 하니까 그 군 부대가 있는 마을의 상권도 또 이제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원도의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단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문제가 제일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자리가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모일 거고 이 젊은 사람들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전반부 행사에 얘기했었는데 거기에 적극 동참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저희가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가 이제 원주에 있고 이런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이제 춘천에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런 공간적인 거리에서 오는 이런 소통의 장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앞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 테이블이 강원도가 이렇게 태백산맥으로 좌우로 나눠지는데 두루두루 지역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이 그 지역의 어떤 연락책이나 또는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한데 사실 저조차 2014년도에 강원도로 이주를 해왔지만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왔지만 동해나 삼척이나 이쪽에는 제가 아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쪽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또 원주랑 다르기 때문에 이런 소통의 창구를 확보하기 위한 중간단체의 역할이나 지자체의 지원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 지금 강원도의 그 문제들 또는 강원도의 필요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뭐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의 경제 위기로 인해서 일자리 문제 되게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 특히 이제 그 경제 기반이 취약한 강원도에서는 일자리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 이탈이나 지역 소멸 위기 문제도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강원도 내의 18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지역이 지역 소멸 위기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지역이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춘천은 아마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 접경도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접경도죠. 북강원도와 남강원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평화지대 구축이나 또는 이제 군사시설 관련된 사회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군부대가 지금 국방개혁 정책에 의해서 양구 지역이나 뭐 화천 지역에서 이제 이전하다 보니 그 군부대와 관련된 경제 기반이나 상황권들이 많이 지금 형해화되고 쇠퇴하는 문제도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저희가 조금 더 주목해서 구체적으로 좀 해결책들을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 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서 이제 장성훈 팀장님께서 행정의 지원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이 혁신 포럼에는 공공기관, 그 다음에 민간의 혁신 활동가들, 그 다음에 행정, 중간 지원 조직까지 포괄하는 좀 조직 이 연대체인데 오늘 자리에는 행정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뒤에서 욕을 한번 할지 칭찬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에 바라시는 점들이나 또는 이제 앞으로 좀 행정하고 일을 하는데 이런 점들이 좀 보완이 된다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먼저 중간지원 조직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하요한 팀장님이나 윤현주 팀장님께서 행정, 행안부도 좋고 지자체도 좋고 강원도 좋고 그다음에 뭐 지자체도 좋습니다. 이런 점들이 조금 바뀌거나 좀 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어려운 질문은 항상 저에게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마 18년부터 계속 한 3년 동안 리빙랩 하면서 가장 많이 좀 해봤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니까 아까 저희 이제 발제해 주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행정적인 간소화 부분들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을 해본 사람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사람들은 회의 5명에서 회의 한 번 해서 차 먹었는데 차 3,000원 안에서 먹어야 하고 요새 3,000원짜리 커피 없거든요. 3,000원 먹어야 되고 그거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해요. 근데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모임 한 번 하면은 엄청 많이 이제 모여야 되잖아요. 캠페인 한 번 하려면 5번 이상은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마다 회의록이 작성돼야 되고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그 돈에 맞춰 썼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이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요. 사실 이제 이런 행정적인 간소화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이제 행정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이제 좀 방법적으로 고민을 해서 행정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시도를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도를 했는데 시민분들께서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행정서를 제출하시지 않아도 되는데 기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면 이게 행정 서류를 내든 안 내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분들이 하신 이런 실험들에 대한 행정의 잣대 기준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방식으로 고민되어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선생님께서 그 장성현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기관이 4월에 이렇게 뭐 행정적인 걸 하기 때문에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을 감안해야 되는 것처럼 행정에서 할 때는 그런 거예요. 저희는 실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이니까 한 번 하고 뭐 1개월이든 3개월이든 하고 이제 실험이 끝나요. 근데 행정 입장에서는 이걸 한번 시작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의 그런 입장을 실험팀들도 함께 실험팀과 중간 지원 조직이 같이 공유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움직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일단은 지자체의 분위기가 이 실험팀들의 실험의 내용을 조금 더 이렇게 잘 귀 기울여질 수 있도록 이제 이게 그냥 남 모르는 누가 시민이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실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실험들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가가 지자체 쪽에서 문화로 만들어지는 게 일단 필요하고 또 그 실험팀 입장에서는 그냥 한번 누군가 시청에 있는 누굴 만나러 갔는데 얘기를 했는데 아 그래요? 하고 끝났어요. 아 그러면 이제 이 얘기는 안 되는 것보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내가 하고 있는 과정들을 공유하고 두들겨보고 필요한 거 어려운 걸 얘기하는 그 과정들을 몇 번 거치면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진정성이 하는 부분이 맞닿는 부분들이 저는 생긴다고 보거든요. 저희 실험팀 중에는 그런 팀도 있었고 그래서 양쪽의 이런 노력들 이제 수용하려고 하는 문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두들기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지만 이렇게 민과 관이 함께 갈 수 있는 또 시민의 참여가 실제 정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뭐 현장에서 느끼는 바긴 한데 행정하고 요 중간 지원 조직 그다음에 또 이제 사회혁신 활동가 시민분들로 내려가면 조금씩 언어가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중간 지원 조직이 쓰고 있는 언어를 시민분들하고 행정에서 또 잘 낯설어 하시고 또 행정에서 쓰고 있는 개념이나 제도들 그다음에 뭐 지원 구조들이 저희한테 또 좀 비합리적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많이 소통 아까 소통 부재 말씀하셨는데 소통을 좀 많이 해가면서 좀 언어를 좀 맞춰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형 선생님 앞서서 이제 용어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댓글창 보니까 유튜브에 지금 한 대략 30명 이상 분들이 지금 접속하셔서 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질문도 남겨주고 계신데요. 최대형 선생님 의견에 적극 동의하시면서 사회혁신 너무 어려워요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어떻게 좀 이해하기 쉬운 그런 개념들과 용어들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고요. 댓글에서 올라오는 질문들 몇 가지 드려볼 텐데요.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서광 선생님께 드리는 질문이었는데요. 공유유산 프로젝트 하면서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좀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댓글이 제 눈에는 제일 먼저 띄었습니다. 근데 뭐 재밌는 얘기가 뭐가 좀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공유우산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오프라인 행사로 이제 땡스 우산 기부데이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할 때였었습니다. 저희가 그 우산을 기부하시거나 기부 약속을 하신 분들한테 이제 라면하고 이제 그런 걸 이제 선물로 드리는 행사를 했었는데 그 폐지 줍는 할머니께서 지나가다가 그 유심히 라면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예요? 해서 이게 그 필요한 사람들한테 우산을 쓸 수 있도록 우산을 기부받아서 저희가 잘 쓰려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갑자기 그 폐지 사이에서 자기가 아끼는 우산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꺼내서 우산을 기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줘본 건 처음이라고 그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그런 작은 마음의 변화들이 저는 곧 혁신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시민분들도 유심히 보시고 도대체 뭐냐, 나 평생 우산 기부하는 거 처음 봤다. 근데 좋은 일 쓰면은 내가 기꺼이 내 거 줄게 하면서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마음을 여는 행동들이 굉장히 좋은 그 에피소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웃긴 에피소드를 기대했는데 감동적인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셔서 웃긴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시내가 구상권이다 보니까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그 우산을 가져가도 되냐 해서 네, 쓰시고 다시 반납하시면 됩니다. 한데 할아버지들은 거의 대부분 지팡이로 쓰십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아니 이런 거 하려면 지팡이를 나눠주지라고 하셔가지고 예, 그거 지팡이로도 쓰셔도 되고요. 우산으로 쓰시고 나중에 잘만 갖다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저희 같이 일하는 팀들이 나중에 우리 공유 지팡이 한번 해볼까라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하곤 했었습니다. 네, 공유 지팡이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에 네, 목소리 크게 하겠습니다. 잘 안 들리신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또 재밌는 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질문이 몇 가지 보이는데 지금 중간지원 조직이나 공공기관에서 사회혁신과 관련된 의견들이나 또는 활동들을 좀 공개를 하고 있느냐 또는 아직 안 하고 있다면 공개할 계획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이게 사례들을 좀 전파하고 확산시키는 게 중요한 지금 이런 포럼의 목적이기도 할 텐데요. 장석영 팀장님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런 활동들에 대한 모음이나 그다음에 지원의 내용이나 이런 게 지금 공개되고 있나요? 모든 공공기관들은 다 경영 실적 보고서라는 걸 제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알리오라든지 이렇게 대국민에게 알려주는 거기에다가 파일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일반 시민분들이 그런 게 있는 게 잘 모르다 보니까 아는 사람만 알고 있고 사실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거기 찾아 들어가지 않는다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공유가 잘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상시적으로 공공기관들이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이 공개되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활발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정보 공개는 대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렵게 찾아 들어가 봐야지 어떤 활동들이 벌어졌는지 어떤 내용으로 지원이 됐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만약에 지금 국회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법안이 좀 만들어지면 공공기관은 지역사회 혁신을 위한 계획을 연 단위로 수립하고 그 계획을 다 공개하도록 법안에 지금 담겨져 있거든요. 좀 제도가 좀 우리 활동을 좀 뒤늦게 쫓아오고 있는데 그게 좀 보완이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좀 활동들도 확인하시고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방법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지금 댓글 통해서 들어오는 얘기가 전국에서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속적이지 않은 것 같아. 중간에 일회적이거나 좀 끊기는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왜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되거나 또는 이제 없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말씀을 좀 해주실까요? 중간지원 조직에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제 실험의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결과물 도출에 대한 매칭이 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속 가능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이것까지만이 결과물 도출하는 것까지만이 이번 실험의 주제 그리고 목표다라고 설정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제를 발굴해내고 실험 과정을 통해서 사회를 바꿔나가는 그런 과정들에 끝까지 사회가 새로운 문제들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만드는 과정들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좀 더 마련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중간지원 조직뿐만 아니라 실험에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행정, 공공기관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 춘천에서 좀 진행했었던 사례를 좀 봤었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도 역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앞서서 얘기 나왔던 것처럼 실패해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실험들이 성공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 이것에 대한 공감대가 넓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서로 확인할 때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실험과 그렇지 않은 실험들이 일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패하더라도 그 실험의 과정들이 사실 이제 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춘천 같은 경우에 이제 커먼즈 맵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핑 시스템을 실험의 과정들을 계속 담고 있는데, 이런 실험의 과정들이 지역에 남는다고 하면 그것 또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또 실험 중에는 정책이랑 연결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게 실험의 연결선에서 이제 정책으로 가는 부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지속 가능성이 좀 얘기되는 부분들도 일단 있다고 변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지만 지속 가능성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분명히 이제 이례적이고 단발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실험팀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따라서 지원 기관들이 조금 더 세분화된 운영 지원 프로세스를 만드는 부분들을 통해서 계속, 그러니까 중간 지원 조직들도 이게 지속 가능성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맞는 옷인지를 계속적으로 실험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지성희 선생님이 주신 질문이 댓글에 올라와 있는데요.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소통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자체, 시민, 공공기관이 좀 모여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다. 어쩌면 또 이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어떤 방식으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실행팀에서 말씀해 주시기보다는 소통에 참여하고 계신 장석영 팀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자체, 시민들이 만나는 그런 소통이 어떤 방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 이 포럼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계획인지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만큼만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분들이 봤을 때 공공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일반 시민 또 사회운동가들과의 소통은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회의는 거의 불가능하고, 이런 유튜브라든지 줌 이런 걸 통한 회의는 사실은 그 링크를 서로 공유한 사람들만 소통에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런 소통이 안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전국에 10개 혁신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공기관에 있는 혁신 담당자들은 그나마 전국에서 제일 소통이 잘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오후 4시에 공공기관이 돌아가면서 항상 회의도 하고 밴드를 운영하면서 서로 간에 공유를 하지만, 이 또한 공공기관들끼리만 공유하는 거지 일반 시민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공기관들이 이 강원혁신포럼이나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에 가입한 겁니다. 오픈 테이블을 할 때 원래 저희 2020년도에는 8군데인가 9군데 오픈 테이블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중에 6군데를 직접 다 찾아갔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하고 이제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그쪽 현지에 이제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수시로 한 번씩 연락을 드리면서 이제 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공유를 형태의 일련의 성과들을 모아내는 보고서들을 작성을 합니다. 그 보고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식으로 말하면 사실은 자료를 공유하는 형태로 되거든요. 저희 이제 홈페이지에 저희 연차 보고서가 작성된 뭐 PDF 파일을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업이 공고가 나거나 그 사업의 결과를 사업 공고란을 통해서 한다든지, 대부분 이제 홈페이지나 SNS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각 사업 단위별로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은 주요하게 그렇게 파일을 올리거나 파일을 공유하는 형태로 되는 것 같고, 하지만 좀 사업에 참여했었던 사람들 내지는 그 사업에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공유의 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공유되는 방식이 더 많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춘천사회혁신센터도 중간 지원 조직인데요. 저희 이제 아카이빙이라는 이름으로 각 프로젝트들에 대한 그 내용들이 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commonsfield.kr 오시면은 좀 많이 살펴보실 수 있고요.
저희 소통협력 공간 여기 커먼드피스 춘천에 오셔도 아카이빙이 되어 있는 박스들을 보실 수 있거든요. 많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수현님께서 이 너무 실행팀, 그다음에 사회혁신가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 외에도 지역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좀 모일 수 있는 장이 있느냐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그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지금 요 토론회를 하고 있는 이 커먼드필드 춘천 사회혁신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공간이 춘천에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문제에 관심 여부와 관계없이 좀 편하게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제 그 외에도 강원도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무슨 시민 네트워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혁신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온라인 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비대면 대면 가리지 않고 좀 많이 개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여기에 오신 분들께 좀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난감해서 좀 연결도 못 시켜드리겠고 제가 하기도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사회적 약자가 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지원 체계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그 당사자로서 장애나 취약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느냐 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되게 중요한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어서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좀 고민을 해서 네, 장성희 팀장님 방법이 있으신가 봅니다. 네. 저희가 어떠한 그 의제를 발굴을 할 때 공공성과 공익성을 상당히 중시합니다. 근데 이제 그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본인의 어떠한 그 영리가 아니라 진짜 공익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도 혜택을 보는 그런 거라면, 예를 들면 우리 집 현관문에 경사로를 설치해달라 이런 게 아니라 맛집이 있는 식당가의 문턱을 낮춰달라 이런 거라면 당연히 그런 거는 참여가 가능하신 거고요. 저희 도로교통공단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장애인분들이 이동성이 헌법에 보장돼 있는데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무료로 운전을 교습시켜주고 면허증을 따게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전국에 8군데 지원센터가 있는데 강원도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주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협업을 해서 내년에 기재부에서 정원도 받아오고 예산을 받아왔거든요. 내년에는 일단 당장 원주 면허 시험장에 장애인 지원센터가 제주도와 함께 신설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 개인의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공공성과 공익성의 혜택을 보는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참여가 가능하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도로교통공단에서 역시 네, 뭐 많으시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진행했었던 사업 중에 쉼터 시설에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리빙랩을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그 경험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질문하시는 거는 취약계층인 당사자가 이제 활동에 참여하시는 것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공모나 이런 형태를 펼쳐놨을 때 취약계층이신 분들이 그것을 접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쉼터 할 때도 쉼터 시설만 대상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취약계층이신 분들이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으려면 그 계층을 좀 더 타겟화해서 여는 장이랑 좀 더 아실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취약계층이신 분들이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좀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의 조직이나 지원 네트워크가 같이 수반되어야지만 이런 활동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취약계층 분들에게 단순히 이렇게 열어두고 뭐 두들기고 그걸 떠나서 조금 더 이 취약계층 분들이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프로세스는 좀 더 많이 고민하면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진짜 이거는 좀 많이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사회혁신의 주체로서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이냐, 지원 체계가 아니라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고요. 같이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지금 뭐 그 청소년 고령 인구 대상으로 한 혁신 관련된 교육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도 있으셨는데요. 저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청소년 관련해서는 스마트 놀이터라든지 예전에 있었던 이제 그 강원혁신 포럼의 의제 속에서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사회혁신 프로젝트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65세 이상 인구를 위한 리빙랩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정도로 좀 대답을 가름드리고요. 지금 시간이 이 많은 시간 어떻게 써야 되지 걱정을 했는데 모자릅니다. 지금 그래서 거의 정리할 시간이 됐고 지금 한 번씩 오늘 참여해주신 뭐 서광훈 선생님, 박한석 선생님, 그다음에 최대영 선생님께 한번 그 실행팀으로서 문제를 제안하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참여하셨던 실행팀으로서 이 뭐 보람이나 그 다음에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요 얘기는 반드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세 분 실행팀께만 먼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은 그 공유선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파장이 돼갖고 원주의 그 역사 문화 공간 활성화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함께 이번에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재밌게 그리고 세상을 조금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봐주십시오. 네, 저희 팀은 올해 사실상 그러니까 사업 준비 시기의 문제로 본 실험을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실험을 좀 준비하고 있고 아까 나왔었던 것처럼 취약계층이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의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린 커튼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고민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 반론이 없을 것 같아서 좀 드리는데요. 일단 사회혁신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느냐 마느냐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민들이 많은 시도를 가지고 각 지원센터에 손을 내밀죠. 그렇다면 이 시도들이 꼭 성공으로서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실패를 해도 그것으로 자료가 남아도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려서 뭐를 선택하고 뭐를 선택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좀 최소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구조적에서 그렇게 안 될지는 어렵겠지만 그것이 좀 최소화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에게 아까 이제 우리 발표 발제안에서 되게 감명 깊었던 게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기관장님이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에 매우 동감을 하는데 좀 추가를 하자면 그 성과적인 부분에서 좀 장기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매칭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실험들이 실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봐주시면 그리고 꾸준히 매칭을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그것이 최종적으로 성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장기적 성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대영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좀 농촌 마을에 살다 보니 그리고 또 마을 어르신들 대상으로 돌봄 활동을 하고 있어서 요번에 저희들은 강원 혁신 포럼에 참여한 거는 아예 타켓을 갖고 저희들은 요번에 참여를 했어요. 경로당 공간 개선한다고 해서 공공기관도 딱 2군데만 저는 딱 목적을 갖고 참여를 했었고요. 실제로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할 때는 뭐 이렇게 뭘 이렇게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바람들을 가졌던 것은 이제는 좀 없어요. 뭘 바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같이 하고 그들의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로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공기관과 같이 협력한다라는 게 같이 논의의 테이블을 계속 만들어내고 서로가 이 공공성이나 아니면은 이 공익성에 대해서 서로 좀 같은 길로 좀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좀 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그러려면 좀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일부러 일단 실행팀께 먼저 우선권을 드렸는데 옆에 이제 중간지원 조직이나 공공기관에서 오신 발제자, 토론자분들께서도 혹시 뭐 의견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제 이런 지역 문제 해결이나 사회 혁신을 위해서 이제 공공성과 공익성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얘기할 때 3가지를 얘기합니다. 공공성,
공익성 그리고 공동체성입니다. 이 공동체성이 바로 지역 주민과 그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행정이 함께 한다라는 그런 거를 저는 대변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공공기관들이 꼭 공공기관들에 대한 그런 평가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강원도에 이주를 해왔으니 우리도 강원도 도민이고 우리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지역의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공동체성을 위한 그런 지역 문제를 해결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그런 문제들을 또는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도로공단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모두의 바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혁신은 주민이 주도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저희 중간지원 조직은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뿐이고요. 아까 토론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던 건데 중간지원 조직이 없어지는 것이 최종 목표다라는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었는데 주민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간에 역할을 하고 그 역할에 따라서 주민이 스스로 이 사회를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역할을 끝까지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사실은 말을 많이 한 게 지금까지 3년 동안 저희랑 같이 했었던 한 40여 팀이 계속 이제 떠오르면서 저희한테 하셨던 이런 거 부족해, 이런 거 더 필요해 하셨던 것들이 이제 많이 떠올라서 자기 변명처럼 하고 싶어서 말을 더 많이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중간 지원 조직도 지금 정확한 어떤 과정들을 가지고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들,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댓글로 여기서만 얘기하지 말고 실제 적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여기서 얘기 나왔던 것 중에 하나라도 실제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웬만한 댓글 질문들은 다 지금 발제자 토론자분들이 답변을 주셨고요. 하나 지금 남은 게 마을 공동체 활동가들, 공동체들 많아지고 있는데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금자 선생님이 주신 질문인데, 이것도 지금 지역에 대단히 많은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고 주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활동가가 아니어도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많이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마무리를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남겨놨었는데, 질문보다는 댓글 두 개를 남겨놨었는데, 하나는 혁신이 문제 해결인가요? 라고 하는 댓글이었는데, 좀 전에 이제 박한석 선생님께서 혁신은 시도인 것 같다. 실패하더라도 계속 문제 해결을 당사자가 제안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혁신인 것 같다라는 답변을 해주셔서 그걸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렇게 바깥으로 내세우는 얘기만 하지 말고 토론에서 하지 말고 실제로 움직여라 라고 하는 좀 따끔한 충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지금 시민활동가,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중간지원 조직들이 지금 이 말씀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고 단순히 그냥 여기서 토론회에서 결과 보고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오프라인 자리에서 좀 마스크 벗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토론에 참여해 주시고 발제해 주시고 질의응답에 응해 주신 6분의 토론자 발제자분들께 큰 박수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